인터몰드 코리아 2023 프리뷰 웨비나 마지막 주제 발표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는 3D 프린팅 관련된 내용이고요. 발표 주제는 디지털 포징 3D 프린팅 솔루션입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마크 포지드의 백소령 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크 포지드의 백소령입니다. 네. 네. 인터몰드 코리아 2023 전시회가 오랜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는 전시회더라고요. 4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금융업계나 이제 제조업계에서도 이제 관심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시회인 것 같은데 올해 전시회에서 마크 포지드는 어떤 컨셉으로 전시회에 임하십니까? 네. 오프라인 상황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에서 큰 전시회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동안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던 동안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코비드가 저희한테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을 많이 열어줬던 것 같아요. 디지털과 생산성 효율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이 아마 이 전 제조산업계의 화두인 것 같아서 저희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마크 포지드를 또 산업계에 이제 각인시킬 수 있는 이쪽 금융이나 제조 쪽에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가 디지털 포징 3D 프린팅 솔루션인데 디지털 포징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긴 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3D 프린터를 이야기를 하면 항상 적층 제조, 레이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마크 포지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프린터 업체들과 다르게 연속 섬유를 이용해서 프린터를 하다 보니까 연속 섬유 위에 저희가 매트릭스, 기지 소재라고 하는 걸 함께 포징하는 방식으로 기술 구현이 되고 있어서 디지털 포징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크 포지드만의 고유한 솔루션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는 분들께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주제 발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네, 저희가 코비드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 생산 기술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인터몰드를 통해서 디지털 포징 솔루션이 어떻게 생산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특히 생산 툴 제조 현장에 맞춰서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백소령 지사님과 함께 디지털 포징 3D 프린팅 솔루션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먼저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디지털 포징 솔루션으로 생산 현장에서 업무 효율성 내지는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지 두 개의 영상을 준비하셨으니까 한번 그 3종부터 듣고 하나씩 풀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생산성을 향상하는 대표적인 사례 하나, 지그인데요. 지그 픽스처에 대해서 저희가 반복 생산성, 효율성, 사용하기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용하기 편해야 된다인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레이어드 픽스처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바이크에 레버를 금속으로 프린터를 했는데 여기 이 금속 프린트 파트에 헤드에다가 마킹을 하고 싶어요. 파트 넘버를. 공장 생산 현장에서 지극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저 레버를 마킹을 할 때 어떤 지그에다 넣어야지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보시는 것처럼 지그 플레이트를 제작을 하고 기어를 꽂아 넣어서 최대한 많은 파트들을 동시에 마킹을 진행을 한다면 하나 프린트하고 하나 마킹하고 꺼내고 두 개 마킹하고 꺼내고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엄청난 생산성을 향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마크 포지드 복합 소재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지그 픽처를 레이어드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생산성을 671%를 향상시킨 케이스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지그를 설계를 하고 설계된 지그에 마킹 작업을 진행할 메탈 파트들을 각각 꽂아 넣었어요. 근데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4개의 레이어드로 해서 6개씩 4개, 24개의 파트를 한꺼번에 마킹 기계에 저렇게 픽스처를 이용해서 놓고 보시는 것처럼
파트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24개를 동시에 마킹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품을 작업하는 속도를 향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 파트가 연속으로 막 마킹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개별적으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플레이트에 하나 놓고 하고 2개 놓고 마킹하고 3개 놓고 마킹을 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이 멀티 레이어드를 주느라고 지그를 60도 앵글 각도로 해서 배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스태킹으로 레이어드 되어 있지만 마킹하는 레이저가 다른 부품에 대해서 인터피어가 전혀 없이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마크가 하나가 될 때 48초가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레이어드된 픽스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니까 레버 하나에 마킹하는데 7초. 그래서 1000개의 마킹 작업을 진행하는데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 2시간, 1시간 56분 만에 1000개의 부품에 대해서 마킹 작업이 끝났어요. 레이어 아까 마킹하는 시간만 이렇게 따져보면 개별로 했을 때 47초가 걸리는데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한 개당 47초, 1000개를 작업하는데 14시간 3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비교해보면 671%의 생산성 향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작게, 아주 작게 내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 틀, 지금 이 케이스는 픽스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레이어드 픽스처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더니 엄청난 생산 효과를 보는 거죠.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저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요거는 이제 인젝션 몰딩에 인서트를 넣는 작업인데 이 작업자분은 저렇게 손으로 일일이 인서트를 기계 몰딩 기계 안에 한 인젝션 틱타임마다 수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인젝션 몰드에서 뜨거운 녹여진 그 성형 수지들이 나오면 손이 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합니다. 내가 손으로 꽂아 넣는 것들을 그 인서트 핀을 어떤 릴리즈 툴에다가 장착을 해서 빠르게 그냥 자동화로 릴리즈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그 릴리즈 트리거링 방식의 릴리즈 파트를 설계를 하고 저희 마크포지드로 이제 프린팅을 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릴리즈 툴에 저 인서트를 저렇게 꽂아서 푸싱하면은 원 위치에 인서트가 들어갈 자리에 자동으로 릴리즈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펀칭해서 넣고 툭툭 하면은 2초 만에 마크포지드 이용한 경우와 그 전에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꽂았던 경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 꽂아놓고 파트 꺼내고 다음 작업 준비된 게 마크포지드 툴로 3초, 수작업으로 작업 진행하신 게 15초가 걸려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인젝션 몰딩 파트를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툴을 또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현장에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진행됐던 많은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들, 자동 툴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실은 어떤 다른 큰 설비와 로봇과 AI가 오기 전에도 실은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좀 2가지 사례로 작업 현장에서 우리 엔지니어분들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연장을, 생산 툴을, 몰드를, 다이를 어떻게 아이디어 개발해서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케이스들은 실은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이번 인터몰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와 스토리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직접 보실 수 있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면서 본인의 생산 현장에서 어떻게 본인의 부품을 향상시킬지, 생산 툴을 혁신화시킬 건지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가지 영상 참 재미있게 그리고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수치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671%의 효율성. 네. 그리고 손으로 하던 것들을 어떤 이제 툴을 만들어서 이제 어쨌든 아이디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아이디어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디어를 3D 프린팅 솔루션으로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해서 현장에 적용시키느냐. 네, 그렇죠. 이런 사례들을 네. 그 인터몰드에 오셔서 보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보다 더 많은 네. 사례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례는 지금 봤고 그러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준비하신 내용들 CFPR 3D 프린팅 그리고 양산급의 바인더젯 3D 금속 프린터 그리고 이제 또 강점으로 이제 말씀해 주실 지능형 적층 제조 플랫폼이죠 소프트웨어. 네, 맞습니다. 아이거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크포지드 회사를 우선 먼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포지드가 아직 대한민국에 많이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층에 들어들었다고 할까 뭐 이런 규모의 회사인데요. 2013년 MIT 공대에서 우주항공 기계전자 하시던 박사분들이 모여서 스타트업으로 보스턴에 창업을 했고요. 늦게 창업을 했지만 좀 주목받았던 부분이 세계에서 최초로 연속 섬유를 이용해서 3D 프린팅을 했어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제조 현장에서 보면 연속 섬유를 쓴다고 하는 게 CFRP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방식의 프린팅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를 했고 이후에 이 좀 차별화된 기술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아서 공격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포인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그 생산성이나 정밀도 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0년 홀로스 레포트의 시장조사 기준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스톨된 숫자가 2만 대를 넘어서 넘버 2의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확인드리고 싶고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매사추세츠 워터타운에 본사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포징에 대해서 CFRP처럼 기지 소재와 연속 섬유를 포징하는 방식으로 프린트를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 많은 제조업이든 내지는 다른 새로 혁신하는 산업군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플랫폼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크포지드는 포징을 하는 프린팅 기술에다 더불어서 이게 단순히 프린터가 아니라 이게 플랫폼화돼서 사용자분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같이 제공을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거나 전사적인 자원 관리, 디지털 인벤토리 관리 모든 것들을 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디지털 포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의 주셨던 그 프린터에 대해서 마크포지드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 솔루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연속 섬유 파이버를 이용하는 폴리머 복합 소재 프린터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사이즈와 성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연속 섬유 CFRP를 말씀드렸는데 이 연속 섬유나 CFRP 방식이라고 하는 게 왜 다른 프린터 방식과 다른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내가 성형하고자 하는 파트에 이제 아래쪽은 단면을 제거해서 내부의 섬유, 연속 섬유가 어떻게 포지셔닝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고 이제 위쪽 상부에 있는 쪽은 연속 섬유를 포징해서 싸고 있는 기지 섬유가 되는 저희 폴리머 계열의 복합 소재들이 이렇게 함께 배치된다라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모식도를 좀 그려본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연속 섬유라고 하는 거의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연속 섬유는 우리가 아주 많이 하는 CFRP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카본 파이버, 탄소 섬유죠. 탄소 섬유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HSHT, 하이 스트렝스 하이 템퍼레이처라고 해서 고강 고온의 강화 유리 섬유 파이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케블러라고 해서 케블러는 우리한테 이제 방탄복을 제작하거나 뭐 이런 군수방위용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탄 계열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라미드 섬유인데요. 이 아라미드 섬유를 이용한 경우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다양한 복합 소재들이 있고요. 근데 이 섬유들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파트 안에 연속 섬유로 포징이 되어 들어갔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여러분 잘 아시는 SS 커브여서 이 부품의 물성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카본 파이버 같은 경우는 600메가파스칼에서 800메가파스칼까지 섬유 배치도에 따라서 그 정도의 강성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블랙 알루미늄이라고 부르고 이게 폴리머 복합 소재이기 때문에 가볍지만 강도가 알루미늄이 평균적으로 소재가 300메가파스칼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속 섬유 CFRP를 쓰면 600에서 강성이 더 800메가파스칼까지. 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메탈보다는 이 복합 소재가 폴리머여서 가볍겠죠. 가볍고. 그래서 더 가벼우면서도 더 강하게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연속 섬유 프린터입니다. 네, 두 번째 포징인데요. 이 두 번째 포징도 좀 재미있는 게 금속 프린터예요. 금속 프린터인데 우리가 아주 많이 알고 경험을 많이 한 금속 프린터는 금속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 파우더 타입의 분말 또는 그 와이어로 만들어진 분말 두 가지가 있는데 파우더 타입의 분말을 레이저로 한 층 한 층 레이어 단위 레이어로 녹여서 적층하는 이런 PBF라고 하는 금속 프린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나봤고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에서 나오는 거대 성형 파트들 소개되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마크 포지드가 소개하고 있는 바운드 분말 포징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 분말을 파우더 타입이 아니라 필라멘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필라멘트로 금속 분말을 바운드에서 묶어놨다라고 해서 바운드 분말이라고 하고요. 이 바운드 분말의 금속 소재를 우리 복합 소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압출하고 녹여서 포징하는 방식으로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가는 그런 프린터인데 이게 한번 쌓아지고 나면 이 파트의 미세 조직을 다시 성형 관리하기 위해서 얘를 1차적으로 묶어주고 있던 바운딩 소재를 제거를 하고 미세 조직을 관리하는 소결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원자 단위로 그 원자들이 확산 이동을 하면서 미세 조직 성형을 한다라고 해서 특허 등록은 원자 확산 적층 방식. 그래서 아토믹 디퓨전 어더티브 매니팩처링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이 보셨던 방식이긴 한데 보통 적층 제조하시면서 여러 개의 부품을 단일 부품으로 통합 설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이 바운드 분말 금속 포징 방식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인터몰드에서도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 인터몰드는 몰드 다이 생산 툴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할 예정이라서 저렇게 간편한 프린트, 우리가 보통 FDM 쓸 때 썼던 것처럼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금속 프린터들을 이용해서 생산 현장에서 다양한 생산 툴을 제작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PBF 쪽에서 많이 어려워했던 구리, 뭐 인코넬, 공구강, 또 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고강, 탄소강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재가 좀 그동안 사용했던 PBF하고는 다르게 소재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우리 생산툴 제작에 굉장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소개해드린 그 연속 섬유를 이용한 가볍고 강한 복합 소재 파이버 프린팅 기술하고 또 쉽게 빠르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금속 프린터 기술을 활용해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해요. 하이브리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파트들을 고객분들이 현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직접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파트 이제 전체 바디 또 그립 홀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 툴로서 강하게 쓰기 위해서 연속 파이버를 넣은 복합 소재로 가볍지만 강하게 그리고 실제 기구부하고 마찰이 일어나면서 다른 부품에 접촉이 되는 이런 부분의 영역은 이 부분이 좀 더 빨리 마모되는 부분이라서 부분적으로 금속을 또 현장에서 바로 프린트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파트들을 쓰거나 네, 오른쪽 파트는 또 더 재밌는데요. 오른쪽 파트는 저희 그 연속 섬유 CFRP 프린터를 이용해서 레티스 구조를 넣기도 하고 바깥쪽에 블루 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연속 섬유를 넣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쉘 부분은 오닉스라고 하는 복합 소재,
이용해서 외부 쉘 부분을 했는데 저기 외부 쉘 가운데 부분에 프레스핏 메탈 인서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프린터를 성형하면서 내가 이 파트 안에 들어가야 할 어떤 인서트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 위치에 넣어서 프린트하는 중에 동시에 한 개의 파트를 만드는 이런 하이브리드 성능의 파츠를 구현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이 디지털 포징 솔루션의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디지털 포징 솔루션으로 복합 소재나 금속 소재들을 봤는데 금속 프린터와 CFRP 복합 소재 프린터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마크 포지들을 다른 프린팅 솔루션하고 차별화를 주는 부분이 그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제공되고 있는 소재들인 것 같습니다. 좀 전략적으로 스마트하게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프린터 소재들 그동안에 보면은 ABS 라이크를 지원을 해요. PC 라이크입니다. PMMA 라이크 소재예요 라고 해서 열가소성, 열정화성 소재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라이크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엄밀하게 딱 산업 현장에서 쓰던 그 소재가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마크 포지드가 이런 새로운 CFRP 기술을 가지고 출발을 하면서 기존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현장의 기존 소재들과 산업군에서 현장의 생산 툴로 제조의 엔드 유저 파트로 사용하시려는 고객들 사이에 소재에 대한 갭이 크다라는 부분을 발견을 했고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이 프린터 솔루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연속 섬유 종류에는 정확하게는 5개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탄소 연속 섬유, 그리고 방탄용 케블라 연속 섬유, 그냥 일반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리 강화 섬유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고강 고원을 성질을 갖는 좀 한 단계 등급이 높은 고온고강 유리 섬유가 있고, 그리고 카본 파이버도 실은 난연성을 가져서 항공 인증을 받은 난연성 그런 카본 파이버가 또 별도로 있고 군용에 납품되는 그런 소재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복합 소재 계열에서 우리가 범용적으로 가장 많이 시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뽑아볼 수 있는 다양한 PLA라고 하는 이런 에는 생분해성이기도 하고요. 이런 프린터 소재라든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나일론 계열의 소재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에 맞추어서 그 복합 소재 중에서도 마이크로 파이버들을 넣은 오닉스 복합 소재도 있고, 이게 전자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전자파 차폐 기능을 가진 ESD라든가 우주항공에서 내지는 의료 쪽 분야나 우리 케미칼 임플란트 이쪽 분야에서 내화학성이나 고원 이런 부분들을 기능을 맞춰줄 수 있는 울템 소재들이 복합 소재로 제공되고 있고요. 메탈 소재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그냥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일반 알루미늄이라든가 일반 타이타늄 이외에도 내열성이 높은 인코넬 뭐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는데 특히 기존 프린터들이 공구강 소재에 대한 지원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크 포지드는 공구강 계열 쪽으로 해서 그 A2D2라고 하는 고탄소강이나 고크롬강을 넣어서 강도가 높은 공구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소재들 H13 헤스텔로 X13이라든가 뭐 인코넬 그리고 구리 99.8%의 거의 순수 푸어 커퍼 수준에 해당되는 구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은 이 세 번째가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네. 국장님 요즘 바인더젯 금속 프린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저희가 그동안 금속 프린터를 이야기하면서 금속 프린터라는 게 나왔는데 이 파트 성형하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이게 프린터를 했을 때 기존에 내가 만들던 공법하고 비교해서 물성이 그렇게 나오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이런 공정과 물성에 대한 검증 작업에 저희가 5, 6년 동안 PBF 파우더 금속 프린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PBF 프린터가 어느 정도
그 검증의 단계를 완성해 가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사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주항공 의료 분야에 이렇게 파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소개들이 되고 공유가 되죠. 이제 이거를 대량 생산을 좀 가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화제되는 게 실은 이 바인더젯 금속 프린터입니다. 바인더젯 금속 프린터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 파트들이 파우더 속에 묻혀서 여러 개 파트가 스택으로 막 쌓여 있어요. 딱 보기에도 벌써 볼륨 생산이 가능한 거죠. 이 명칭이 주는 것처럼 우리가 PBF 프린터처럼 파우더를 한 층 한 층 이렇게 도포를 하는데 레이저로 이렇게 하나씩 단면을 그려가면서 파우더를 녹이는 성향이 아니라 바인더를 우리 2D 잉크젯 프린터가 한번 쭉 지나가면서 분사하듯이 그냥 바인더를 쭉 분사를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적층되어 올라가면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부품을 스태킹으로 쌓아서 서포트 없이 저렇게 만드는 방식이다 보니 와 얘는 굉장히 기존의 PBF하고 비교해서 생산 속도가 엄청 빠르구나라고 인정받아서 실은 얘가 차세대 양산급 프린터다라고 인정을 받고 요즘 굉장히 많이 조명되고 있는 프린터 기술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프린터가 실은 마크 포지드가 2013년에 처음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이 프린터의 출생 연도도 그만큼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확하게는 그거보다 더 먼저죠. 네. 좀 재밌는 부분이 2016년도쯤에 우리 바인더젯 프린터를 이제 개발하겠어요 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집중 조명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실제로 상용화되어서 나오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나 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었고 이제 이 코로나 타이밍이 많은 기업들이 개발과 혁신과 이런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 바인더젯 프린터가 큰 브랜드 기업들에서도 G든 뭐 HP든 이런 데서도 이제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파일럿이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일전에 뭐 기사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크 포지드의 바인더젯 프린터는 실은 회가네스라고 세계적으로 금속 분말 파우더를 생산하고 세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178년 된 기업이 있어요. 스웨덴에. 그 회사가 이 금속 분말 파우더를 프로세싱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던 프린터였어요. 자체적으로 그 회사가 이제 개발해서 나름 안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회가네스도 그 자기네 스웨덴 덴마크 지역에 그 프린터를 개발했던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기술을 상용화해서 별도 제품을 하지 않고 아마 본인들이 금속 분말 파우더를 하는 게 주요 코어 비즈니스였기 때문이었는지 내부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로만 운영을 했더라고요. 이런 프린터를 실은 마크 포지드가 작년에 인수를 해서 마크 포지드로 다시 리쉐입을 하고 좀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확하게 이 프린터가 버전 3세대이긴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금속 분말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 금속 분말 회사의 스타트업을 내부에 그거를 인수를 한 겁니다. 네, 회가네스는 178년이나 됐고 세계적으로 금속 분말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마켓쉐어가 넘버원이더라고요. 저희가 그 회사를 통째로 인수는 못하고요. 프린터부만. 네, 프린터 사업부만. 이 바인더젯 프린터 사업부 내부에 소재 개발팀과 프로세스 팀과 뭐 하드웨어 팀들, 애플리케이션 팀들이 있는데 이 사업부만 통째로 드러내서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검증이 된 제품들을 인수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검증이 되었고 그래서 실은 저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사례들이 있어요. 시계 부분. 시계를 양산을 하는데 저 시계 좀 디자인이 독특하지 않은가요? 네.
안쪽에 시계 무브먼트를 가리고 있는 그 베이스 플레이트를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 유려하고 심미적인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저 바인더제 프린터로 생산을 하고요. 두 번째는 GM 케이스입니다. 자동차, 미국의 자동차 업체에서 자동차 기어 노브 부분인데 노브를 포함해서 내부 인테리어 내장재 이렇게 소비자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접 터치하는 패널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이 바인더제 프린터로 프로젝트 카드에 넣어가지고 양산을 하고 있고요. 의료 쪽 분야에 르너스라고 하는 저 업체의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실은 이렇게 저게 뭐지 싶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부에 이중 노즐이 들어있어요. 유체가 흐르는 노즐과 압력을 분사하는 이중 노즐이 들어있어서 그 채널 이런 복잡 구조 때문에 프린터를 이용해서 의료 디바이스를 제작하고요. 저 마지막에 있는 파트가 어떤 것 같아 보이세요? 국장님? 마지막에 손에 쥐고 있는 거요? 손에 쥐고 있는 거가 그 안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네. 작은 부품들이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냥 이렇게 보면 모르겠죠. 네네. 이게 우주항공 부품입니다. 재밌는 게 요즘 우리 대한민국도 우주 발사체들 많이 네네. 쏘아 올리면서 많은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외국에도 지금 저희 우주 쪽 사용하는 고객들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사,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등등이 앞에 말씀드린 포징 기술을 쓰고 있는 반면에 이 해당 부품은 엔진 노즐인데요. 그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로켓랩이나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업체들이 소형 우주 발사체들을 쏘아 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주 발사체의 엔진 노즐 부분은 실제로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발사체가 싣고 가는 산화제와 연료제가 있는데 산화제와 연료제가 분사 노즐에 동시에 분사가 되면서 연료만 쏘아 올려지면 이제 대기권으로 들어가면 산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화제라는 게 동시에 분사돼서 안에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증폭돼서 폭발력으로 추진력을 높이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발사체 노즐 안에 미세 채널들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돼서 그런 부품들을 또 제작한 사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된 사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채널 유체 역학이라는 부분들이라든가 커스터마이즈하고 좀 더 대표적으로 프린터 항상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취지에 맞춰서 컨스머블 레벨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륨의 양산을 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되는 이런 프린터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인더제 프린터라고 하면은 상용화된 소재가 이제 시작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상용화된 소재가 몇 가지 없어요. 그런데 마크4GD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바인더제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금속 분말을 개발하던 이런 업체에서 프로세스를 검증하고 프로젝트를 많이 운영을 하면서 이미 13종에 해당되는 프린터 소재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저희가 바운드 금속 분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금속 프린터에서 강조했던 공구강이라든가 고탄소강 내지는 저기 A2D2 있는데 저런 거 같은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저탄소강이라고 하는 스테인레스 계열의 4140 같은 요런 소재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범용적으로 PBF에서 많이 썼던 다양한 소재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재밌는 게 금속 분말 파우더를 생산하던 업체에서 그렇죠. 이 기술을 시작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하시는 고객들이 제가 만들려고 하는 이 파트는 실은 여기 나와 있는 소재가 아니라 다른 소재가 필요해요 라고 하셨을 때 소재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금속 파트 제작할 때 그동안 이렇게 레이저로 성형하는 경우에 성형하는 단계에서 레이저가 일종의 마이크로 용접 기술과도 같아서 파우더를 도포하면 레이저가 성형을 하고 또 레이저를 쏘아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열 응력이 좀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죠. 열 응력으로 인한 변형 때문에 실은 이 그림에 상단에 보이는 부품처럼 야 저렇게 벌키하게 솔리드하게 두툼한 파트는 만들면 안 돼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인더제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레이저로 계속 쏘아 올린 자리를 계속 열을 올려가는 게 아니고 바인더 제팅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솔리드한 부분들도 자유롭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레티스 구조를 이용해서 경량화를 하거나 딥함을 적용한 다양한 패턴들이 또 활용이 되어서 가볍거나 강하거나 내지는 유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이런 부품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례들인데, 저 위에 있는 제일 큰 파트가 한 15cm 정도 해당되는 그런 부품이고요. 또 다양한 양산 부품들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크포지드의 디지털 포징, 복합 소재를 이용한 디지털 포징인데요. 좀 전에 보신 파란 부분이 이제 연속 섬유 파이버가 포징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오닉스라고 하는 매트릭스 기지 소재가 프린트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은 표면 조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매트릭스 기지를 걷어내고 나면 저 안쪽에 보이는 저 파트, 하얀 선 블루 이 파트들이 이제 섬유를, 연속 섬유를 어떻게 배칭했는지를 보여주고요. 이 연속 섬유들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그런 파트가 제작이 돼요. 실제적으로 이 CFRP로 성형된 파트는 최대 800메가파스칼에 해당되는 강도를 만들 수 있고, 표면에 포징된 저런 매트릭스 기지 소재에 해당되는 나일론, 오닉스 뭐 다양한 소재들은 보시는 것처럼 표면 조도가 굉장히 좋게 성형이 되고 있어요. 인터몰드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파트 직접 만져보시고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 파트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좀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도 보기는 하셨는데, 처음 이제 설계 데이터라는 게 있죠. 이 설계 데이터가 1번 모식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계 데이터를 아이거라고 하는 마크포지드 플랫폼에 인풋을 하시면 소프트웨어에서 그 실제 어느 부분을 강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능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이버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강화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최저값을 찾아주고요. 이렇게 된 파트는 저희가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내부에 파이버를 배치를 하면서 그 위에 기지 소재에 해당되는 다양한 복합 소재들을 포징, 저희 용어로 포징인데 프린팅을 해서 최종 파트를 만들고, 최종 파트에 대한 표면 조도가 대한민국에 있는 큰 기업들한테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말을 들었는데, 본인들이 검토한 모든 프린터들 중에서 표면 조도가 제일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후처리가 필요 없는 최종 부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면 조도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3D 프린팅으로 나온 제품인 거죠? 네. 후처리가 없이? 전혀 없이 그냥 프린트한 그대로. 네. 디지털 포징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프린터 기술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은 마크포지드를 더 한 단계 차별화시켜주고 있는 게 이 디지털 포징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포징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일종의 디지털 라이브러리 역할을 하기도 해요.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 이런 식의 화면 구성, 애플의 아이튠이 초창기에 나올 때 음원 뮤직들 이런 것들 리스트 봤던 것처럼 본인들이 관리하는 모든 디지털 파트들을 라이브러리화 시켜서 이렇게 손쉽게 썸네일로 다 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트를 꺼내서 직접 프린트를 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는 마크포지드가 성능을 설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거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CFRP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성이 내가 원하는 물성에 맞게 되는지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제조 현장에서는 정성적으로 감성적인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수치화시켜서 검증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위해서 AI 시뮬레이션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상에서 내가 제작하고자 하는 파트를 소프트웨어에 꺼내면 그중에 이 파트를 이 정도의
로드 웨이트가 들어가게 되고 어느 부분에 앵커, 어셈블리 하면서 물려서 앵커가 되는데 로딩되는 웨이트의 하중에 이 정도가 되어서 스트레스가 얼마 올라갈 거예요. 라고 하는 부품 제작의 기본 요구사항들은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정보값들을 입력하시면 네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나 파이버 이쪽에 배치해서 넣을 겁니다를 클릭해서 네네. 선택하실 수도 있고 본인이 설정한 데이터 가지고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설정한 기준으로 이쪽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는 디폼이 발생할 겁니다라는 걸 그런 것들 알려줘요. 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동시에 내 조건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계산하면서 동시에 뒷단에서 AI가 이 물성이라면 이런 옵션을 추천드립니다라고 하는 옵티마이즈 제한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서 사용할지는 유저가 판단해서 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음으로 블랙스미스와 아이거 플릿이 있는데 블랙스미스를 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블랙스미스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저희 인더스트리얼군에 해당되는 프린터들은 내부에 마이크로 레이저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 마이크로 레이저는 프린터 하고 있는 프린트 베드의 평탄도라든가 내가 만드는 파트의 레이어를 직접 측정을 하면서 제작하는 동안에 계속 실시간으로 캘리브레이션이 오차가 나지 않는 걸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프린터 하고 있는 파트를 실시간으로 점근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우리 3D 스캐닝 프린터를 다 완성해 놓고 품질 검수를 하기 위해서 3D 스캐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아이거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3D 프린터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실제로 프린팅 중에 안에서. 프린팅 중에 스캔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 데이터와 CAD 데이터를 비교해서 품질 관리 레포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완전 자동은 아니죠. 내 노미널 데이터에 대한 기준이 톨러런스랑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레포트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품질 관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항공 군수방위 쪽에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신뢰를 주실 것 같아서 실제 항공 군수방위 쪽에서 이 레포트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 케이스를 좀 한 장 넣어봤고요. 아이거라고 하는 이 전체 소프트웨어가 말씀드린 최적화된 슬라이싱, 파이버의 배치, 강성 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물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품질 검수를 포함해서 이 전체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사 운용 관리를 해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걸 저희가 아이거 플릿이라고 하는데요. 전사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마크 포지드가 좀 재밌었던 게 프린터를 한두 대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고객들이. 한두 대로 시작을 하셨는데 시제품이 아니라 이거는 생산 툴로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 현장에서 엔드 유저 파트를 쓸 수 있네. 얘는 성능을 프린트할 수 있기 때문에 엔드 파트를 만들 수 있군요. 라는 취지로 저희 고객들 보면 20대, 40대, 100대까지 쓰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사 운용 관리 플랫폼이 좀 정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사 운영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또 보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사 운영 관리에서 저는 대시보드로 어떤 소재를 얼만큼 쓰고 어떤 파트를 몇 개 만들었고 전체 이렇게 만들다 보니 토탈 코스트가 레이버 코스트나 부품 소재 기계 가용비에 대한 전체 코스트도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앞에서 보셨던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안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보안에 맞춰서 이것도 군수방위 항공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군수방위 항공 쪽에서 그 사이버 안전 보안 인증을 받았고요. 마크 포지드가 군수방위 항공에 대한 인증을 받기 전에 기존에 더 먼저 제가 알기로는 이 적층 제조용 플랫폼으로는 최초로 그 ISO 27001이라고 하는 국제 인증 사이버 데이터 안전 보안 인증이 있는데 그것도 서티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면서 전사 운영이 가능하고 요즘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프린터 혼자만으로 구성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앞단에 그 뒷단에 다양한 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로봇도 연동되어야 되고 그 고객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전사 소프트웨어 ERP라든가 MES라든가 스카다라든가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연결되어야지 전체적인 작업의 흐름을 첫 단에서 끝 단까지 그렇죠. 완성을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전사 소프트웨어 로봇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API가 준비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디지털 포징 3D 프린팅 솔루션에 대해서 백소령 지사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마크포지드의 디지털 포징 3D 프린팅 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강조하고 싶으신 포인트 한 네.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코로나 이후에 저희 산업계들 보면은 뭐 AI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로봇이니 어떤 새로운 혁신을 갈 수 있는 그냥 일반 자동차가 모든 지상에서 하늘에서 수중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새로운 비클에 대한 이야기들, 로봇의 이야기들, AI에 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화제가 되면서 네네. 동시에 이 많은 신기술을 같이 작업을 할 작업자가 없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전체 제조 산업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지능적으로 혁신적으로 생산 툴을 혁신해서 작업 과정을 혁신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파트를 만드는 과정들이 기존의 프린터처럼 우리 시제품만 만들어서 형상 보고 검증했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만든 파트가 성능과 본인의 그 제조 조건들, 네. 혁신들을 같이 진행해서 최종적인 완성 파트를 만드는 과정들, 이 과정들을 함께 하고 솔루션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제조 혁신을 하기 위해서 마크포지드가 함께 하고 있다는 점, 네,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아닌 실제 생산 라인에서 CFRP 그리고 3D 프린팅 그리고 바인더제 3D 금속 프린터 뭐 이런 3D 프린팅 솔루션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인터몰드 코리아 2023 전시회에 오셔서 마크포지드 부스에 꼭 한번 오시면 깜짝 놀랄 만한 그렇죠. 네. 내가 생각지도 못할 만한 아이디어가 이제 담긴 생산 툴부터 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다양한 것들을 데모시연 그죠? 데모시연하고 네. 직접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제 더 궁금한 점들은 전문가 분들과 함께 네. 상담을 통해서 3D 프린팅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결하는 지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포지드의 백소령 지사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